야간뇨는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잠자다가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밤에 한 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야 한다면 야간뇨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이 기준을 따른다면 우리 모두는 다 야간뇨 환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며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사랑건백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야간뇨의 진단과 원인 또 야간뇨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야간뇨는 매우 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어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룻밤에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깨어난다고 한다면 그리고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40세 이상의 남성의 약 69%와 여성의 76%가 밤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걸 경험한다고 합니다. 70세 이상의 남성 50%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밤에 적어도 2번 이상 일어난다고 하고 노인의 약 80%에서 100%까지 야간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야간뇨 발생하면 자다가 자주 깨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이 분절되고 다시 잠드는 게 어려워서 수면 질이 낮아지게 됩니다. 잠자는 중에 한 번 야간뇨 때문에 깨는 사람은 약 20에서 30%, 2번 이상 깨는 사람은 40에서 50%, 3번 이상 야간뇨가 있는 사람들은 60에서 70%까지 수면이 질이 낮아지고 전체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잠자는 7시간, 8시간 동안의 소변은 하루 생성량의 약 20%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잠자는 동안에 우리는 소변 때문에 잘 깨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밤에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거나 소변을 가두고 있는 방광의 용량이 적거나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다양한 수면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야간뇨가 잘 발생하게 됩니다. 밤에 과도하게 소변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 수분을 많이 섭취하거나 소변을 많이 만들어지는 당뇨병이 있거나 소변을 조절하게 되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뇨제와 같은 약물들을 섭취하는 경우에 소변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밤에만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리에 심하게 부종이 있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리에 심하게 부종 있는 사람이 자려고 누우면 다리 쪽에 몰려있던 부종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재배치가 되면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리에 부종을 잘 일으키는 심장질환, 신장질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야간 잔뇨증이 잘 생길 수 있으니 원인이 되는 발의 부종을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들면 일주기 리듬이 변동되고 약해지게 됩니다. 잠자기를 원하는 시간이 되어도 생체시계가 켜지게 되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노인들의 경우에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변을 가두고 모아두는 방광의 용량이 감소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밤에 소변 생성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방광 용량이 감소해서 소변을 보려는 욕구가 증가돼서 야간뇨가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요로감염,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 방광에 결석이 생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방광 용량이 감소돼서 야간뇨가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가 있으면 야간뇨가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은 잠자는 중에 혀뿌리의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 기도를 막게 함으로써 뇌가 반복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수면 장애를 말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의 약 50%에서 야뇨증이 발생하게 되고 심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80%에서 야뇨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도가 막혀서 산소 수치가 감소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도감 신경이 항진하게 되면 외화 수치에서 분비되는 바소프레신의 분비가 억제되어서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서 상기도가 막히게 되면 심장과 폐의 혈류량이 높아지게 되고 혈압이 높아져서 결과 소변을 많이 만드는 심박나트륨 이뇨인자가 자극돼서 더 소변을 많이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야간뇨를 없애거나 줄이려면 원인이 되는 요인이나 질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을 바꿈으로써 야간뇨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들기 전 저녁 시간에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변을 많이 만드는 알코올이나 카페인의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면 중에 다리 부종의 재흡수와 소변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중간에 깨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야간료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일과 주말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일관된 수면 일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잠자기 전에 1시간 동안 취침 루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시기 바라며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잠들기 어렵다면 마음을 진정할 수 있는 이완요법을 배우시고 수면 촉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시킬 수 있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잠자기 1~2시간 전부터 사용하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보다 쉽게 잠들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야간료는 노인들의 낙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자는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동선에서 미드 등 센서 등과 같은 조명을 켜놓음으로써 넘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으며 또한 통로에 발에 걸릴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게 하거나 매트를 깔아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잠에서 깼을 때 급하게 소변을 보기 위해서 나가지 않도록 소변기나 변기를 잠자리 옆에 비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간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한 수면,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기억하셔서 야간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야간료가 나타나지 않도록 야간료를 치료하도록 노력합시다. 어린아이처럼 늘 웃음 가득하고 건강한 음식 드시면서 항상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